안녕하세요. 자, 벌써 2025년 대비 이론 강의를 시작하는 날이 됐습니다. 내년을 합격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사회복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업이 바로 이 이론 수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방문각의 전체적인 그 커리큘럼하고 좀 맞춰서 7, 8월에 이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0월에는 기출 문제를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이론을 잘 다져놓고 여기서 최대한 좀 복습을 잘해 놓으면 기출 문제도 어차피 진도별로 나가는 거라. 그럼 또 진도별로 나가면서 또 이제 또 예습을 하고 또 복습하고 나서 또 이제 기출을 이번에 처음으로 그 기출 지문을 OX로 또 볼 거예요. 올해 처음 만들었어요. 휴먼 장학금을 걸고 해서. 그럼 진도별로 또 나가는 거니까 그때 또 복습이 상당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부터 내가 이제 7, 8, 9, 10을 복습을 잘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11월에 핵심 요약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핵심 요약 노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공부할 때도 복습할 때 이 얇은 요약 노트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로 진도를 일단 나가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또 이제 압축이 돼 있겠죠. 그러면 기본서로만 계속 회독을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기본서로 한번 회독하고 똑같은 범위인데 엄청 적은 페이지에 핵심 요약 노트로 회독을 하고, 병행해서 회독을 하면은 같은 속도인데 기왕이면은 여러 번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 번.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러 이제 핵심 요약 노트랑 기본서를 같은 시기에 같이 내고 있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이. 그래서 복습할 때 써먹으시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이 예로 계속 회독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이거 회독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거를 본인 스타일대로 이제 여기다 또 뭔가 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패턴대로 가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것만 돌리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권화가 이걸로 대부분 이제 될 건데, 일단 이론 수업 할 때부터 병행을 하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9급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7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5급 사무관 시험도 그렇고 다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조카 중에도 지금 공인 회계사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조카가 있는데, 어차피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다 불필요한 거는 최대한 버려야 된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거는 어떤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버려주는 거는 일단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고, 일단 1차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거르고, 또 교재 내에서도 구성상 존재하지만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버려줘요. 그래서 제 기본서가 올해 1권이 435페이지고 2권이 255페이지거든요. 435, 그 다음에 255페이지인데 이게 합치면 한 690대거든요. 근데 2권에 있는 부록 부분을 빼면은 223페이지예요. 223. 그래서 합치면 한 658페이지 정도 됩니다. 본문이 요 정도 되는데, 해마다 제가 기본서를 줄여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줄여왔고, 그리고 그 제일 두꺼울 때가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1200페이지 제일 두꺼울 때. 근데 이거를 계속 줄이고 해서, 특히 이제 2권을 엄청 많이 줄였죠. 지금은 1권이 더 오히려 두꺼워졌는데, 그전에는 2권이 더 두꺼웠는데, 그 두꺼웠던 2권이 지금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권은 대부분이 법령이에요.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법령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법조문을 조금만 보고도 점수를 잘 맞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수년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줄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만든 법령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생소한 법령을
혹시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적용을 해봐라. 이 법령 꿀팁을 적용을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전수를 했는데 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가 다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재정상화 된 지가 이제 3년이고 여러분이 내년에 4년 차인데 매년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은 매년 지금 우리 제자들이 가장 100점 만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뭐 90점 이상도 뭐 올해도 벌써 이제 90점 이상이 거의 한 4, 50명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고득점자가 많은데 일단 문제가 너무 쉬운 건 쉬운 거지만 문제가 쉬워도 거기서 고득점을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를 너무 쉽게 보고 또는 뒷전으로 좀 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줄여줬는데도 그렇게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오게끔 최대한 일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고 선생님 뭐 책에 안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랄지 아니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에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랄지 그런 정말 이상한 질문 하지 마시고 궁금증 갖지 마시고 쌤이 하라는 거라도 좀 제발 하세요. 알았죠? 쌤이 하라는 거라도. 그래서 카페에도 뭐 100점, 95점, 뭐 90점 뭐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 못 받아가지고 거기 후기도 못 남기고 인사도 못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앞에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웬만하면 6시 반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수업 시간을 최대한 조정을 할 거고요. 일단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직이든 보호직이든 글쎄요, 사회복지학 개론을 고득점으로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보호직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직은 상대적으로, 왜냐면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이제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사회복지직이라면은 그래도 사회복지학 개론은 좀 더 잘 받아야 된다라고 보통 목표로 잡는데, 목표로 잡았으면은 그 목표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되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죠. 그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이 이 이론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져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제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패턴이 있죠. 휴먼 별표를 5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별표가 없는 거, 별표 하나, 별표 2개, 별표 3개, 별표 3개 플러스 이렇게 5단계로 이제 합니다. 이걸 제가 2008년부터 제가 이거를 만들어 적용했는데, 그 이후에 이 별표라는 거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모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단계별로 구별해 주는 거죠. A, B, C, D, E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변형으로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휴먼 별표 2개 이상은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것만 맞아도 일단 상위권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그냥 진도별로 쭉 나가면은 왠지 그냥 이게 항상 첫 부분만 책이 좀 뭔가 침 넘긴 자국도 있고, 뒤에 가면은 또 책이 또 깨끗하거든요. 읽은 자국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휴먼 별표가 많은 것부터 읽는 거지. 휴먼 별표 3개 플러스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엄청 양이 적거든요. 엄청. 그 다음에 휴먼 별표 3개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왠지 1회독, 2회독 뭐 하는 느낌이 팍팍 들죠. 책 넘기는 재미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그렇게 해서 이 별표를 제가 수업 때마다 체크해주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뭐 버려주기, 그 다음에 줄여주기, 줄여주기의 신이라고도 하고 버려주기의 신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줄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득점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냐? 그만큼 이제 잘 선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객관식 시험에 뭔가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제가 객관식 꿀팁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객관식에서만 가능한 거. 주관식이면 그냥 빵점인데
이상한 거 써놓고 빵점이든 백지로 빵점이든 빵점인데 객관식은 내가 정확히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심지어는 아예 몰라도 통계학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 계속 훈련시키냐면은 시험장에서 써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면 아무 의미 없거든. 시험장에서 생각나라고 계속해서 훈련을 이제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요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요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잘 알아먹는구나.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이제 그걸로 가지만 혹시 또 이렇게 보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저희가 암기도우미는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암기도우미 수첩이 기본서에 딸려 있잖아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뭐 설마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진 않을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또 자기만의 암기도우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좋은 암기도우미는 내가 외우기 좋은 거죠, 그렇죠? 나한테 좋은 암기도우미가 제일 좋은 암기도우미니까 이거를 뭐 변형을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든 일단 선생님 설명 들어보고서 받아들이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지는데 하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이제 요거를 잘 쓰십시오. 시험장에서 암기도우미가 적용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 5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장점이지만 중요한 건 암기도우미를 쓰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 기억. 장기 기억.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암기 과목은 휘발성이 높다.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방지해 주는 것도 이 암기도우미의 사용의 한 목적입니다. 한 목적.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객관식 학습 또는 사회복지 법령 학습에 있어서 이제 꿀팁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인데 어떻게 답을 정했더니 다 맞았다 아니면 거의 다 맞았다 이런 후기가 이제 매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휴먼 장학생 OX 모의고사를 7번 볼 겁니다. 7번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보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볼 건데, 자, 올해 제가 과감하게 변화를 줬어요. 원래 제가 공무원 시험은 항상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이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요일 목요일 배웠으니까 이만큼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제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지난주 수업한 것만, 그래서 무조건 OX도 많이 안 보고 40개씩만. 예전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계속 누적을 시켜요. 그럼 범위는 계속 넓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100문제까지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는데 학생들이 아직도 해독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못 따라오는 것 같고, 시간 투자 대비 뭔가 성과가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못 갖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한번 과감하게 바꿔보자. 어차피 9월 10월에 기출문제 들어가면은 또 진도별로 또 갈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독이 될 거니까. 그럼 어쨌든 공무원 시험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머리에 얼마만큼 저장을 해갖고 시험장에 왔냐거든. 여기에 얼마나 저장해서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누가 더 저장해서 왔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억나면 되는 거죠. 기억나면,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지난주입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공부한 거를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공부한 거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해서 40문제씩만 이렇게 쭉 해서 매주 수요일 1교시는 OX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시간. 시험은 얼마나 보느냐? 40문제 12분입니다. 12분. 그래서 10문제 기준으로 3분이거든요. 10문제 기준 3분. 그래서 우리가 100문제 보면은 30분을 보는데 얘는 40문제니까 3, 4, 12. 그래서 마킹 시간을 포함해서 12분입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죠? 안 모자랍니다.
안 모자라요. 시간이 이게 시간이 모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읽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읽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절대 시간이 모자라는 일이 없어요. OX 20 문제면은 문장이 20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20개. 그 우리 사지선다죠. 사지선다. 그럼 사지선다라면 몇 문제예요? 40문제니까 사지 10문제죠. 그 사회복지학은 20문제를 푸는데 보통 7, 8분 쓰거든요. 20문, 영어는 20문제 푸는데 보통 25분에서 35분 사이 쓰죠. 영어 25분에서 35분 사이 보통. 예. 국어는 뭐 20분에서 뭐 25분 쓰나? 국어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사회복지나 한국사 이런 거는 보통 10분 미만을 쓴다고. 20문제에 10분 미만. 예. 근데 지금 딸랑 10문제인데 12분이면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되게 많이. 마킹 시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저하고 객관식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100분이라고 하는 국어부터 마지막에 그 행정법 총론이나 형사 정책까지 마지막에 100문제를 다 풀 때까지 그리고 마킹을 완전히 할 때까지 그 시간 관리하는 연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 연습이 긴장감도 물론 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긴장이 많이 됐을 때도 내가 지문을 잘 읽고 있는지, 긴장이 많이 됐을 때 도무지 개미만 보이고 개미 새끼만 보이고 글씨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주에 배운 거를 그 다음 주에 OX로 40문제씩 본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워진 거에서 지금 첫 번째 대사기인데 이 첫 번째에서 한번 또 장학금을 또 기분 좋게 타고 탄력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은 80점 이상이면 3만 원, 85점 이상이면 5만 원, 90점 이상이면 7만 원, 95점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또 상장도 예쁘게 만들어서 드릴 거고 또 저하고 저녁 식사를 또 하면서 또 좋은 그런 이야기도 나누도록 할 겁니다. 휴먼 장학지도의 뭐 직간접 학습 효과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분명히 장학금은 실강생들이 받는 거지만 왜 인강생들에게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인데 일단 인강생들도 뭔가 자기를 테스트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그게 OX든 사지선다든 뭐 하프 모의고사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엔 시험을 봐보는 것밖에 없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본인의 이제 복습 상태, 실력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실강생들의 점수를 내가 이제 불러주거든요. 오늘 제일 잘 보신 분은 몇 점이고, 뭐 2등은 몇 점이고, 이렇게 점수를 불러주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내가 탑이네. 저기 있었으면 나도 휴먼 장학생이네. 또는 아이고야, 나 공부 좀 더 해야겠구나. 저기 있었으면 나 바닥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강화 효과가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받고 사회복지학개론의 이제 고득점은 당연히 받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학습 방법대로 이 암기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올랐어. 그러면 다른 암기 과목들을 공부할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 빼고. 알았죠? 언어는 달라요. 언어하고 암기 과목은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기 과목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강생들이 있죠. 실강생들은 이런 효과는 당연히 있는데 거기다가 장학금도 받죠. 그 다음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기본서나 핵심 멘트 안에는 여기 안에 감사의 마음, 뭐 감사의 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합격한 제자들. 근데 여기 보면은 휴먼 장학금이 얼마나 본인들의 수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다 고득점자들이죠. 당연히. 근데 이 장학 제도라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인강생들 중에도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강생이 훨씬 많거든. 지금은 인강생이 훨씬 많거든. 인강생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강생들은 직접 대상이기 때문에 활력소가 되고 또 소중한 추억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통계예요. 휴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에 최소 70% 이상이 합격을 했습니다. 왜 최소냐면은 확인이 된 것만 70% 이상이에요. 확인이 안 된 것까지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보다 넘거든요. 확인이 된 것만. 왜냐면 실강 듣다가 또 인강으로 바깥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실강 듣다가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노량진 와서 공부하다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하고 연락을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연락을 안 주면 모른단 말이지. 걔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빼고도 70% 이상이란 말이에요. 빼고도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에요. 상당히.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내년에 시험 보죠. 내년에 보호직 시험을 봤는데 사회복지학 개론이 85점 이상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점수 인증을 합니다. 방문각에서 가채점하고 점수 인증하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몇 줄만 이제 고득점 수기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 원을 또 선물로 드리고, 또 최종 합격까지 했다. 그러면 또 역시 합격 수기 또 간단하게 쓰시고, 또 똑같이 3만 원 상품권을 이제 드립니다. 사회복지도 똑같이. 그래서 올해까지 80점 이상으로 했고요. 지금 너무 사회복지학 개론이 계속 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득점이라고 하기에는, 고자를 붙이기에는 80점 이상은 너무 낮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돼서 제가 지금 몇 년째 80점 이상으로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85점 이상으로 올렸어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보호직은 85 이상, 사회복지직은 90 이상으로 바꿀 거예요. 예, 그 자존심이 있지. 사회복지직은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렇죠? 예, 당연히 더 잘 봐야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매년 두 직렬을 다 봐서 두 직렬을 다 합격하는 학생들이 매년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먼 장학금하고 이거하고 이제 다 합치면 상당히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휴먼 장학생이 1,370명이고요. 현재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준 장학 금액은 4,455만 원입니다. 아마 올해 안에 아마 5천만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사회복지사 1급 수강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5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제가 2008년부터 방문각에서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있었던 시험들입니다. 이게 쭉 시험들인데, 이 중에서 세 문제 이내로 뭔가 지엽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온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있어요. 20문제 중에 세 문제까지예요. 세 문제까지. 그래서 그 세 문제 이상으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세 문제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 문제가 좀 지엽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그게 지금까지 5번이에요. 얘네들의 횟수를 다 합치면 거의 지금 50번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시험 횟수가 50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지엽적인 거에서 나왔다. 그게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이 2012년 9월 시험입니다. 저 때는 무려 5문제 정도가 지엽적인 게 나왔어요. 저 때는 100점이 유일하게 안 나온 시험입니다. 전국에서. 저 때는 전국 수석이 90점이었습니다. 90점. 전국 수석이 90점. 그만큼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영어보다도 사회복지학의 평균 점수가 더 낮게 나왔던 유일한 시험이었습니다. 유일한 시험.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뭐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몇 개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상위권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90점이 1등이에요. 전국 수석. 그러면 내가 잘 본 거죠. 90점이면. 나보다 위가 없어요. 나보다 위가 없어. 커트라인이 70인 시험이나 커트라인이 90인 시험이나 어차피 얘네들은 잘 본 애들이죠. 커트라인 70인데 70보다 넘어. 잘 본 거죠. 컷이 90인데 내가 89야. 못 본 거지. 이게 상대평가예요. 이게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거든요. 나보다 누가 더 잘 보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보다 잘 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탑인 시험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나온다.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일단 사회복지학계로는 무조건 상위권이다. 무조건 상위권이다. 요거를 이제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화 1년차, 재정상화 2년차, 3년차까지는 아직까지도 사회복지학이나
행정법 이런 거보다는 아직도 국어, 영어, 한국사에 공부하는 그런 시간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공부에 좀 뒷전으로 밀려서 점수가 하향 평준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문제가 쉬운데 여기서 뭐 100점, 95점 고득점을 맞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와 유리한 거야. 예전 같았으면은 다 고득점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유리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고득점이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쉬웠는데 나 고득점인데 내가 유리해졌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잊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때만 이제 공부하느냐 아니다. 들어가서도 이제 뭐 8급, 7급, 6급, 사무관 할 때도 보호직은 승진할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또 사회복지직은 당연히 필수 과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할 일이 이제 늘어났다.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한번 잘해놓으면은 나중에도 또 써먹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거고. 자,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보여준 통계인데 올해 보호직 시험하고 올해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의 정답률입니다. 정답률. 그래서 방문각에 이제 가채점 통계 결과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자, 지금 보호직 시험이 사회복지직보다 약간 난도가 높았습니다. 아주 약간. 물론 여기도 100점이 있고 여기도 100점이 있지만 100점이 여기가 훨씬 많아요. 만점이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보호직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정답률이 몇 %였냐? 32%였다. 그럼 32%라는 거는 100명 중에 32명이 맞은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 32명이 맞은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킬러 문항이라고 하려면 보통 10% 미만, 정답률이 10% 미만 그러면 킬러 문항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모의고사를 본다. 그럼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정답률이 30% 이상인 문제만 다 맞으면 무조건 최상위권 합격이야.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줍니다. 제 동기부여 특강 혹시 듣고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기부여 특강 초반에 들으시면 좋아요. 동기부여 특강.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강의예요. 예전에 찍어놓은 건데 상당히 유익한 그런 수험에 대한 조언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은데 어쨌든 거기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30% 미만인 거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합격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30% 이상인 거는 다 맞으려고 노력해. 그러면 최상위권이야. 일단 목표를 높게 잡고 가. 높게 잡고. 근데 32%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은 49%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49%면 사실상 절반이 맞은 거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입니까? OX도 절반인데. OX 모의고사 다음 주에 이제 봐봐요. 여러분이 모르고 찍어도 맞는 문제 막 나와요. 왜 확률이 50%잖아. 그죠? 그래서 그 OX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테스트. 너무 이 실강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100문제 보잖아요. 근데 막 1등이 70개 간신히 넘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우리 조교들한테 그냥 OMR을 주고 마킹을 1번은 O, 2번은 X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거든. OX니까. 그래서 니들이 마킹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문제 안 주고 그냥 막 찍어. 100문제를 막 찍어. 해갖고 제가 3명의 조교에게 그거를 시켜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 읽고 시험 본 실강생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교들은 전혀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교가 1등 했습니다. 이게 50%의 확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통계학적인 아주 특징이죠. 특징. 그때 이제 1급 수강생들이었거든. 너무 공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배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안 하세요. 막 잔소리를 해도 안 하시고 복습을 죽었다 깨어도 안 하세요. 그래갖고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 우리 조교가 1등도 하고 2등도 했어요. 그리고 한 조교는 이제 5등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거라고 모르고 찍어도 맞을 수 있는 게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그럼 얼마나 쉽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뭐 90점 이상도 못 받았다? 그럼 얼마나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서 공부를 똑같은 시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단언컨대 사회복지학개론이 가장 먼저 점수가 오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면 한국사가 더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면. 그리고 형사 정책도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범위가 적은 과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걔도 가능하죠. 걔도. 자, 어쨌든 그랬고, 사회복지직은 보세요. 사회복지직은 제일 어려웠던 게 44%예요. 예, 어떻게 둘 다 17번이지? 신기하게. 44%.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50%도 없어. 그 다음에 60%예요. 두 번째로 어렵던 게. 그러니까 100점이 많고 95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문가 학생들 보니까는 90점 이상이 거의 한 4,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4, 50명. 근데 예전 같으면은 4, 50명이 아니라 한 2, 300명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 왜? 근데 그만큼 하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고득점 받은 것이 유리해져 버린 거죠. 예전엔 그냥 기본값이었어. 사회복지와 고득점이 그냥 디폴트 값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또 다른 학생들이 또 갑자기 또 사회복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득점을 받아놔야 되겠죠. 어렵지 않게. 자, 휴먼 존 봅니다. 이론 수업 첫 OT만 OT 시간이 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OT가 거의 없어요. 자, 한 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제자들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중에 그것이 뭐 인강이든 실강이든 상관없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제자들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 오롯이 강의에만 몰입합니다. 눈과 귀로 같이 잘 보고 듣든 아니면 눈은 가끔 놓쳐도 보는 건 가끔 놓쳐도 귀는 절대 안 놓친다. 알았죠? 귀는 절대 안 놓친다.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몰입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주로 뭘 자꾸 쓰고 있어요. 본인이. 듣는 거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쓰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쓰는 내용은 대부분 책에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여백을 쓰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학습장애 일종이에요. 학습장애 일종인데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설명과 강조사항을 수시로 놓치죠. 수시로. 그러면서 이제 고득점으로 붙는 애들은 강의에 몰입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잘해놔요. 체크. 그건 어디까지나 필기와 달라. 뭐 형광펜이든 뭐 사인펜이든 뭐 색연필이든 볼펜이든 샤프든 연필이든지 간에 그냥 체크를 잘해요. 체크를. 만약에 별표 3개 플러스야. 근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문장이 있고 그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고. 모든 게 공정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를 잘 체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 잘 듣다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거나 선생님이 막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 다음 주에 OX 낸다. 이렇게 내면 O고 저렇게 내면 X야. 잘 기억해. 그럼 무조건 체크. 그럼 복습할 때 보이잖아. 체크한 게. 그러면은 한 페이지 안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 문장과 체크가 없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더 많이 봐야 돼?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많이 봐야지. 알았죠? 근데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평등하게 봐요. 책은 평등하게 보면 안 돼. 알았죠? 그 어떤 책도 평등하게 보면 안 돼요. 왜?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있고 몇 번만 보면 되는 게 있고 한 번만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봐도 되는 게 있어. 절대 평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우리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야 우리? 그러니까 장학금도 받았었어요? 같이 짜장면도 먹었어요? 아니 머리 스타일만 바꾸고 그대로인데? 건강해서 온 거죠? 오케이. 계속 보는데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지금 오케이. 자, 됐어요.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궁금증이. 그래서 중요한 걸 잘 체크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사회복사 1급 합격, 보호직 합격,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 합격에서 3관왕한 김태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남자 김태희. 근데 그 제자가
5년이나 장수를 했던 제자예요. 예, 일행직하고 보호직. 예, 국가직은 보호직, 지방직은 일행직. 이렇게 이제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권유를 했대요. 너 사회복직 한번 도전해봐라. 네 성격도 그렇고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 도전을 이제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를 처음 만난 거야. 예, 수험생활 6년 차에. 그리고 저기 맨 뒷자리 문 앞에 이제 항상 앉아가지고 아주 허리를 꼰 세우고 잘 듣고 있어요. 예, 잘 듣고 있어. 예, 본인 말로는 혼잣말로 대답도 잘 하고 있대요. 그때가 코로나 때라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당연히 입도 안 보이잖아. 근데 본인은 대답을 계속 하면서 듣고 있었대. 근데 얘는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숙일 때는 뭐 하냐? 체크. 예, 체크. 쌤이 이거 시험에 낸다 그랬어. 체크. 중요하다 그랬어. 체크. 그것만 해. 그리고 잘 들어. 예. 그리고서는 복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걸 복습하는 거. 선생님하고 최대한 소통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은 더 뇌에 저장이 잘 됩니다. 저장이 잘 돼요. 자, 그다음 이론을 복습할 때, 예, 수업 들었고 복습할 때 고득점으로 붙는 사람들은 그 당일에 반드시 복습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수업 들은 날 정말 잠깐이라도 복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 나 10분밖에 없다. 너무 졸려 죽겠다. 그러면 10분이라도 복습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 내가 뭘 봐야 돼?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봐야지. 예? 그나마. 알았죠? 복습 시간에 맞춰야 돼요. 이걸 꼼꼼히 다 본다. 근데 이거 하다가 나는 새벽까지 가야 돼. 그럼 내일 생활에 지장이 생겨?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복습은 시간에 내가 일단 맞춰야 돼. 시간이 넉넉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인류해독을 했답니다. 예, 그 삼관항한 제자가. 그걸 오늘 수업했잖아요. 오늘 수업. 그러면 오늘 수업한 거 기껏해야 몇십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가가지고 빠르게 체크된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가게 막아놓는 거야. 여기서 나가지 않게끔 막아놓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얘는 2회독 했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쭉 보고 다시 한번 쭉 보는데 30분이래. 예. 제 말을 따른 거예요. 절대 오래 복습하지 마세요. 예. 오래 한다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병 안 된다. 그래서 처음 책 보는데 처음으로 복습하는데 내 머릿속에 영구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병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책을 꼼꼼히 봐봤자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겁나 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 번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통독을 여러 번 하고 정독은 가끔 한 번 하는 거예요. 알았죠? 꼼꼼하게 보는 건 가끔 한 번이고 통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통독을 중요한 거 위주로. 자, 그렇게 해서 수업 들은 날 빠르게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날 1, 2일 이내,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죠. 1, 2일 이내는 그때 천천히 일해독. 그때는 뭔가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약간 이해를 해가면서 일해독을 하고 기억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되새김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OX 볼 거 아니에요. 그래 OX 보기 전에 몇 번 볼 거냐가 관건인데 그때도 빠르게. 알았죠? 그때도 빠르게. 얘는 뭐 보통 한 1, 2회독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휴먼 장학금을 단 한 수업도 빼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휴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장학금도 골고루 탔어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정말 골고루 다 탔습니다. 예. 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시간 투자 안 했는데도 내가 상위권이라고? 내가 이 클래스에서 1등이라고? 얘가 처음 놀란 거야. 5년간의 우울했던 수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울했던 수험 생활이.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나도 하면 되는 인간이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한국사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은 결국 50점이었지만 합격했잖아. 왜냐면 한국사 100, 사회복지학 100. 그러니까 행정법 50점 맞았는데도 넉넉하게 합격했습니다. 얘가 왜 5년 동안 선택 과목을 사회하고 행정학을 했대요. 그 선택 과목이 다시 바뀌었잖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랑 행정학을 다 버려야 되잖아 지금. 일행직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형사소송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다 새로 해야 되잖아 얘가 지금. 그렇죠? 근데 행정법은 빨리 못 따라잡은 거지. 빨리. 자, 근데 불합격자들은 어때요? 복습을 미뤄요. 심한 경우에는 안 해요. 수험생이 아니지 사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내용을 공정하게 봐요. 절대 공정하게 보면 안 돼요. 알았죠? 중요한 건 더 많이 봐야 되고 안 중요한 거는 덜 보거나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요. 안 돼. 진도 못 나가. 진도 못 나간다고.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 그럼 수험생활 하지 마. 너 지금 객관식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학자 될 거야? 학문 하지 마. 객관식은 답만 잘 찾으면 돼. 답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 오히려 외우려고 해. 외워놓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을 수업할 때 잘 들린다? 이해되나? 신기하다? 신기하다? 때로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 순서를. 다회독은 안 되고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간은 분명히 썼거든. 근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자, 시험원 별표 몇 개예요 지금? 이게 3개 플러스죠.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자, 고득점 합격 제자님들의 공통점 뭐라고 써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한다. 외우세요. 알았죠? 고득점으로 합격한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한다. 우리가 암기도 여러 가지예요.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 소리냐? 이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이해를 했다라는 걸 말로 표현해 봐라. 글로 써봐라. 그럼 말로 표현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못했거나 그 이해를 암기하지 못한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로만 끝나는 파트가 있어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윤리적인 거 아니면 법령에 있는데 너무 좋은 법 규정.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익, 사회복사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윤리강령에 이렇게 써 있어. 클라이언트하고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런 거는 이해와 동시에 공부가 끝나는 거지. 얘를 암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있어. 근데 상당수의 공부는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암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 암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법 규정 중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법인에는 대표 이사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럼 그걸 보면 틀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장을 통으로 외워놔야 되거든. 제가 통으로 외워놓은 문장은 극히 일부인데 어느 걸 속일지 몰라. 좀 아까 포함인데 제외로 바꿨죠. 이사 7명 이상인데 5명으로 바꿔? 감사 2명 이상인데 3명 이상으로 바꿔? 두어야 한다는데 둘 수 있다로 바꿔? 와, 돌아버리지. 정확한 암기죠. 근데 여기에 이해가 필요합니까? 선생님, 왜 이사는 7명 이상이고 왜 감사는 2명 이상이에요? 이래? 나도 몰라. 미안해, 나 설명 못했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야? 반드시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있어야 한다. 그 뜻이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없으면 법에 저촉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단순 암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더 편해. 그럼 다행이지.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 많아. 근데 이거를 좋아하면 다행이지. 근데 이거 포기하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간단한 거고 이런 것들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이 힘든 거예요.
그지? 공무원 시험 다 어차피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대부분이 이겁니다. 자, 뭐라고? 그래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려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외워야겠다. 알았죠? 이해를 하고 암기하든 아니면 단순히 암기하든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외우자. 우리 제자 중에 보호직 9급을 붙고 바로 그 해에 보호직 7급까지 전국 수석으로 합격한 제자가 2명 있거든요. 전국 수석 2명 있는데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제자들은 면접 준비할 때도 단순 암기할 게 조금 있어. 뭐 공무원의 6대 의무, 공무원의 13대 의무인데 13대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6대 의무 정도는 외워야 되고 막 이제 생각을 해갖고 6대 의무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또 얹어서 말해야 돼요. 근데 얘는 습관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비읍이 2개, 복종의 비읍, 비밀 엄수의 비읍, 비읍이 2개, 뭐 피읍이 하나, 뭐 품위 유지, 뭐 이렇게 시옷이 하나, 성실 이런 식으로 걔는 안 해오면은 직성이 안 풀린다는 거야. 걔는 불안하대. 안 해오면은 중요한 거는 외워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관왕, 전국 수석, 전국 수석. 점수도요 95점, 그 다음에 94점, 평균 점수야. 95점, 94점, 평균 점수라고. 실강제자입니다. 실강제자. 자, 그래서 외우세요. 승현아, 외우고 있지? 오케이, 좋았어. 우리 저 뒤에 있는 학생도 외우고 있답니다. 자, 2022년이 재정상화 1년차예요. 그 이전도 항상 그래 왔지만 어쨌든 지금 재정상화가 되고 나서 2022, 2023에 이어서 올해 2024년 시험에서도 휴먼 제자님들의 고득점이 많은 이유, 제가 중요한 내용을 꽉 잡게 합니다. 이게 일단 먼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계속 제가 강조. 그냥 강의만 듣고 있어도 와,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구나. 잘 듣기만 해도 그냥 머릿속에 남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조금씩 범위를 넓힙니다.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조금씩 범위를 넓힙니다. 주로 문풀을 통해서. 아주 조금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껴넣어.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타격 안 받거든요. 20개 중에 한 문제 정도 껴넣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범위를 이제 넓혀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뭐 끈질긴 주입 있죠. 이건 중요한 거하고, 그 다음에 꿀팁이에요. 알았죠? 꿀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꿀팁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왜 주입을 계속 시키냐? 시험 당일 써먹어야 하니까. 써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작년에 서울시 합격한 여자 제자가 여기 안에 보면 감사의 글이 있는데, 자기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객관식 꿀팁을 적용해서 사회복지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포함해서 6문제를 찍었는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0점을 더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후기에. 지금까지 기록은 8개 찍었는데 8개 다 맞은 거야. 너무 좋지 않아? 그지? 이건 다분히 통계학적인 게 들어가요. 사회복지에는 법령 꿀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럴 땐 이렇게 찍는 게 좋다. 이거를 써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제자는 그동안 살아온 본인의 개인 역사에서 항상 자기 패턴대로 뭔가 찍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있다고. 괜히 그냥 나는 모르면 그냥 3번이야. 왜 이렇게 3번을 많이 찍어? 모르면 4번 찍어. 뭐 이런 식으로 많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통계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가 이거 할 때도 시험 당시야, 지금 시험 당시 때 자기 패턴대로 막 하는데 어쌤의 그 말이 막 떠오르는데 그 심리적인 그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죠. 엄청 재밌게 얘기해줬어요. 같이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엄청 갈등 때렸어요. 쌤 말을 따라볼까? 내 패턴대로 해볼까? 근데 내 패턴대로 성공한 적이 별로 없거든. 근데도 또 내 패턴으로 하는 게 인간이라고. 결국 모르겠다. 쌤 말 믿고 쌤 말대로 찍자. 했는데 다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았으면은 얘는 똥줄로 면접에서 이제 최종 불합격 할 뻔했거든. 똥줄 알죠? 커트라인 붙어가지고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 할 뻔했는데 6개를 더 맞았으니까 얘는 면접 걱정 별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즐겁게 면접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즐겁게. 여기 안에 나와요. 나오면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자,
됐고, 자, 수업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 구체적으로 복습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조언할 거고요. 이론 수업이니까 더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실강이면은 출석 뭐 잘 하시고, 출석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석을 했으면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죠, 그렇죠? 중요한 거 체크 잘 해가면서 잘 듣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어야죠, 그렇죠? 강의를 들어야죠.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인강으로 하셔도 저하고 소통을 잘 하시면서 들으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 모든 시험 과목이 그렇지만 용어, 이 용어와 개념의 중요성 너무 이제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학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동의어가 많거든요. 언어도 다 동의어가 되게 많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동의어가 많아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아는 것이 곧 실력이 될 정도로 합니다. 동의어가 단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장도 있어요. 문장도 동의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 그다음 휴먼 별표는 많이 강조했죠. 많이 강조했고, 그다음에 제 카페는 지금 2003년에 만든 복지한 사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뭐 2만 3천여 명 정도 있는데, 저희 카페는 그 카페 닉네임을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뭐 어대훈이다. 근데 어대훈이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어대훈 뭐 어대훈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어대훈 느낌표 이런 식으로 거기다 뭘 붙이시면은 동명인 있을 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시험이나 강의, 교재, 특강 이러한 주요 정보를 제일 빠르게 제가 전달하는 공간이 제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어쌤의 다양한 조언들이 있고요. 제 조언들이 있고, 뭐 기출문제 해설된 것도 있고, 필기시험 후기도 있고, 고득점 후기, 그 다음에 최종 합격 수기들도 엄청 많고, 또 책에 없는 암기 도우미를 수험생들이 알아서 야, 내가 만들었는데 괜찮아 보여. 그러면 이제 올립니다. 왠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이 배워서 남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올리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암기 도우미를 또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수험생들 간에 또 나눈 거 격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어쌤TV라는 게 있고요. 어쌤TV는 이제 다 학원에서 이제 그 어쌤TV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다 거의 다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그 합격 수기를 읽어주는 또 코너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암기 도우미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짤강이 보통 한 2분에서 5분 정도예요. 암기 도우미. 근데 기출문제까지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 암기 도우미는 양쪽에 똑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짬 공부할 때 책 보긴 귀찮은데 그냥 아유 유튜브 가서 어쌤 암기 도우미 해서 외우기는 하자. 그러면 그거 이제 보시잖아요. 그럼 한 2분에서 5분밖에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하나 끄는 것도 있고, 걔네를 다 합쳐봤자 1시간 7분이에요. 총 18강인데 다 합쳐봤자 1시간 7분. 그러니까 이제 짤강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기출 문제를 2문제씩이나 풀어주거든. 2문제씩이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짬공부용, 짬공부용으로 이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 표지를 이제 정하면서 여기 책 표지 있죠. 제가 지금 포스트잇 붙인 부분 있죠, 노란 색깔, 그죠? 휴먼 별표 3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고득점 합격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학 고득점 받으시고 합격하셔라. 합격하셔라. 요거 제가 이제 출판사에다가 부탁해서 요 문구를 넣었거든요. 고득점으로 합격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책 넘기면 여기 목차 끝나는 부분에 휴먼 스토리라고 있죠. 요거 보고 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열공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손바닥만한 마음의 여유 있죠? 배워서 남주자. 손바닥만한 마음의 여유, 배워서 남주자. 거기다가 별표 3개 플러스. 별표 3개 플러스. 시험에 안 나와도 쳐. 일단 쳐. 자, 첫날 첫 시간이니까 좀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쉬는 시간 이후부터는 빡세게 공부합니다. 빡세게. 제가 그 보육원 아세요? 보육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20여 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공무원 시절 노원구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원봉사를 하던 보육원에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창동초등학교였는데 얘가 이제 졸업식인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연락 자체가 없는, 그런 연고가 없는 이제 보육원 아동이에요. 연고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연고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연고가 없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육원 선생님이 졸업식에 가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저한테 같이 와서 축하해 줄 수 있냐. 마침 또 창동초등학교인데 노원구청에서 좀 비교적 그래도 가까운 학교라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을 좀 내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갔습니다. 축하해 주러 갔어요. 그 보육원에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가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거기 중국집에서 뭐 탕수육 남긴 거 다 필요 없고, 거기 지금 배워서 남주자가 있고 진안에 창동초등학교 있죠. 거기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있죠. 일곱 번째 줄. 졸업식을 마치면서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 전체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무척 인상 깊게 남았었죠. 선생님 왈. 이게 마지막 멘트예요. 졸업식 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멘트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배워서 누구 준다 그랬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저 선생님이 나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신 분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미 전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일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나요가 아니라 남이요였습니다. 남이요? 그 순간에 느꼈던 저의 감동은 정말 대단했었죠. 만약에 제가 총각이었다면 바로 작업, 여기서 작업은 뭐예요? 그 선생님한테 작업 들어갈 뻔했지. 하지만 총각이 아니었다. 자, 그랬다. 그래서 어쨌든 제 모토가 배워서 남주고 함께 나누기인데, 여러분들도 기왕에 공부하는 김에 내가 배우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목을 특별히 잘 하잖아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그런 과목을 실제로 소년원에 근무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 역할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공부. 그거 배워서 남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워서 남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법령을 배우는, 이론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배우거든요. 관계의 기술, 대화의 기술, 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술,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 그게 두고두고 쓸모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 다음에 법령 있죠. 공무원은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지침이 있지, 지침. 그 지침으로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법령에 근거한 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을 잘 숙지하고 잘 암기해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뭐 비행 청소년이나 아니면 범법자들을 위해서든 내가 그거를 써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써먹어야죠. 잘. 그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